허리 아플 때, 무릎 시큰거릴 때, 어깨 뭉쳤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파스를 꺼내 붙입니다.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병원에 가기도 애매할 때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파스, 잘못 사용하면 통증을 줄이기는커녕 더 키우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하게 사용하지만 생각보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파스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벗겨지고 통증 부위가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염증이 퍼졌거나 진통제나 물리치료로도 조절이 어려운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70대 이상 어르신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분들은 파스를 붙이는 방식만 바꿔도 통증 조절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오히려 더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파스에 대해 조금 깊이 있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니어분들께 꼭 도움이 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잘못된 파스 사용 습관 3가지는 무엇인지. 둘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셋째, 파스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 넷째, 사용 후 피부 관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바로 같은 자리에 계속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습관인데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면 늘 허리에, 무릎이 아프면 매일 같은 무릎 부위에 파스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파스에는 멘톨, 캄파, 살리실산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를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이 성분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결국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물집, 착색, 심한 경우 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에 익숙해지면 점점 자극에 둔해지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파스를 찾게 되고 붙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은 줄지 않고 피부만 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외래 진료실에 78세 여성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매일같이 파스를 붙이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무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부위, 바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파스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부위가 이미 까맣게 착색이 되어 있었고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따갑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피부 바로 밑 피하 지방층에 염증이 퍼져 있었고 이미 진피층이 상당 부분 얇아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스를 붙인 상태로 무리하게 집안일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하는데도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래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에 파스를 줄였어야 했어요. 괜히 나을 줄 알고 붙이기만 했네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파스는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저 통증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파스를 계속 붙이지 마십시오. 파스를 붙였던 자리는 하루 이상 쉬게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같은 부위에 붙여야 한다면 위치를 약간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붙이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붙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 자극은 더 심해지고 부작용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잘못된 습관은 운동 전에 미리 파스를 붙이는 행동입니다. 이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통증이 생길까봐 미리 무릎이나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나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근육과 관절을 경직시키고 체온 조절을 방해해서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파스는 원래 냉각 작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즉, 통증 부위에 열이 있을 때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동 전에는 몸을 데워야 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냉각 작용을 하는 파스를 붙이게 되면 근육이 충분히 풀리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쉽게 삐끗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이나 마사지를 통해 혈류를 활성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야 하지. 파스로 근육을 얼리는 방식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남성분이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셨는데 늘 무릎이 시큰거려서 등산 전에 파스를 붙이고 출발하셨습니다. 몇 달간 괜찮았지만 어느 날 하산 중에 무릎 통증이 심해져 넘어졌고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 나중에 파스에 의존하지 않고 운동 전후로 따뜻한 찜질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파스는 미리 붙이는 약이 아닙니다. 운동 후 열이 오르고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헐적으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스를 붙이실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붙이시는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도 해당됩니다. 바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파스를 붙이는 습관입니다.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파스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작용을 할 뿐 그 통증의 원인인 염증이나 조직 손상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파스를 계속 붙이면 통증이 완화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손상된 부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나 무릎 관절의 연골 마모처럼 만성적인 조직 손상은 통증을 못 느낄수록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꼭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파스의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스를 종류별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파스보다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파스만 붙이면 다 낫는 줄 알고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붙이고 한숨 자면 괜찮아지더라며 계속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다 보면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염증이 깊어지거나 관절 손상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파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파스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파스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파스의 주요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멘톨, 캄파, 살리실산 메틸이 있습니다.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성분인데 사실 이게 진짜 시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피부의 냉감 수용체를 자극해서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종의 착각작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통제처럼 통증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아픈 걸 잊게 하는 방식입니다. 캄파 역시 멘톨과 비슷하게 냉각감과 자극을 유도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리지만 이 역시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노인의 얇은 피부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살리실산 메틸은 진통 소염 효과가 있지만 이 성분은 과량 흡수될 경우 두드러기나 메틸살리실산, 중독 같은 전신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붙이면 시원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피부 문제뿐 아니라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성분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파스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파스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붙이는 타입인 첩부형 파스, 둘째는 바르는 겔 타입, 셋째는 스프레이형, 넷째는 롤온 타입입니다. 붙이는 파스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입니다. 허리에, 무릎에, 어깨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이죠. 지속시간이 길고 편리하지만 피부와의 접촉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 자극이 누적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착색, 물집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바르는 겔 타입은 피부 자극은 적지만 효과의 지속시간은 짧습니다. 스프레이형은 넓은 부위에 한 번에 뿌릴 수 있어서 간편하지만 흡입이나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롤온 타입은 소량을 국소 부위에 바를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어떤 파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성 통증, 즉 삐끗했거나 멍든 경우에는 쿨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 작용을 통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관절염처럼 오래된 통증이나 근육 긴장으로 인한 뻣뻣함이 있을 때는 핫파스가 더 적합합니다. 온열 작용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핫파스는 피부에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고령자나 피부가 약한 분들에게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핫파스를 붙이고 잠을 잤다가 다음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화상처럼 벗겨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핫파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4시간 이내로 제한하시고 수면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위별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 배, 허벅지 안쪽같이 피부가 얇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는 절대 강한 자극성 파스를 붙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부드러운 겔 타입을 국소적으로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피부에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틈을 타 약물이 깊숙이 침투하면서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파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급성 통증이거나 부기가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얼음찜질을 15분 정도 적용하고 그 후 30분 이상 쉬는 패턴으로 반복하면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오래된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는 온찜질이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사용해서 20분 정도 적용하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자가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어깨와 목처럼 근막이 자주 뭉치는 부위는 손으로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단, 너무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는 마시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셋째는 저주파 치료기입니다. 요즘은 가정용 저주파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 자극은 혈류를 촉진하고 통증 신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파스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증 관리가 가능합니다. 넷째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근육이완제나 소염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통증이나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 전문적인 약물 치료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약물 복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파스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증 완화 수단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지나친 사용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파스는 잠깐의 위안일 뿐이라는 점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제 파스 사용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파스의 성분과 종류, 상황에 맞는 사용법, 그리고 대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파스를 붙이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파스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파스를 떼어낸 직후의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떼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파스를 뗀 피부에는 여전히 성분이 남아있고, 특히 멘톨이나 살리실산 계열은 햇빛이나 다른 자극과 반응하여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를 뗀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약산성 비누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질러 닦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타올로 가볍게 눌러 말리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은 보습입니다. 파스를 떼면 그 부위는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하고 자극에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착색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피부 재생력이 느리기 때문에 더더욱 보습이 중요합니다. 유아용 로션이나 바셀린, 병원에서 처방받은 피부 보호제를 소량 도포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5가지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부위에 파스를 이틀 연속 붙이지 마십시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착이 꼭 필요하다면 하루 이상 간격을 두거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 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스는 냉각 작용을 하므로 혈류를 줄이고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 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온찜질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파스를 붙이고 외출하거나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팔이나 목 같은 부위는 옷으로 덮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햇빛과 반응하여 광과민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부착 후 외출 예정이 있다면 해당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외출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나 고령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피부가 얇고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한 약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적은 고령자에게는 작은 파스 한 장이 일반 성인의 2~3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성분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통증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파스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파스는 잠깐의 진통 효과를 주는 도구일 뿐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특히 같은 부위에 반복되는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까지 파스를 붙여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절대로 12시간 이상 붙여두지 마시고 피부 자극이 느껴지거나 가렵거나 붉어지면 바로 떼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스를 잘라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스는 잘랐어도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위만큼만 소량 사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니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러 부위에 동시에 붙여도 되는지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부착 부위가 넓을수록 약물의 체내 흡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커집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간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파스를 붙이고 나면 왜 가렵거나 따갑냐는 질문입니다. 그건 흔히 나타나는 피부 반응입니다. 멘톨이나 캄파가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 반응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물집이나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파스는 시원하다, 붙이고 나면 편하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도구일 뿐이고 이로 인해 병의 징후를 놓치거나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통증이 반복되면 파스보다 먼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파스는 보조수단으로 단기간만 사용하시고 장기간 사용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셋째, 파스를 붙인 후에는 반드시 씻고 보습을 하고 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가능하다면 스트레칭, 온찜질, 마사지 등 다른 방식으로 통증을 관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을 무시하거나 단순히 진통제로 덮으려 하지 마시고 그 통증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스를 붙이는 손보다 그 손으로 내 몸을 쓰다듬고 토닥이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먼저라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파스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심영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깊이 있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